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음, 모진 소리, 여기,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때, 여기까지 적었었죠? 공부를 했었죠? 제가, 목소리가 더 이게 신 것 같지 않나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충격적인 건 아니고 저한테 충격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어쩔 수 없이 녹화를 하면서 방금 50분 동안 50분은 아니고 45분 동안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녹화를 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녹화로 한 게 아니라 녹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냥 어떻게 다시 녹화를 하지 혼자 생각하다가 이 녹음으로 해볼까 했는데 여러분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10분 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음, 아,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고,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바보죠. 한 번에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코로나를 안 걸리고 싶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낫지.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혼자,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음, 목을 가다듬고, 지금 약 먹었으니까, 약 기운을 빌려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모진 소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1년에는 우리가 모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배웠고 2년은 빨리 갈게요.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함. 이렇게 배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모진 소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 병들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주요 식구풀이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안 적어도 됩니다. 학습지로 나눠줄 것이며 그리고 오늘은 같이 선생님과 같이 눈으로 머리로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주요 식구풀이 주요 메인 주요하다 중요하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1년에 5행 가슴이 쩌엉한다 라는 의성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결국 모진 소리가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죠. 강조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쩌엉한다와 같이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모진 소리 들었더니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팡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팡 여기도 아팡 저기도 아팡 아팡 그럴 수 있겠지만 쩡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이런 의성을 통해서 마음이 좀 더 전달될 수 있고 인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아프죠 제가 좀 아픕니다. 선생님이 헛소리 하면은 그냥 아픈가 보다. 우리 선생님 아프네. 어? 제 머리에 그냥 후시딘 하나 발라주십시오. 다음에 월요일날 가면 후시딘으로 머리 한번 발라주세요.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1년에 6행,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 앞에는 우리가 의성어, 쩡, 이걸 배웠고, 여기에서는 1년에 6행 중요한 게 바로 쿡쿡이다. 의태어죠, 의태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성어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 상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쿡쿡은 의태어로 콕콕 찌르는 모양, 감정이나 감각을 세게 자극하는 모양이 바로 쿡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태어를 쓰면은 더 강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는 좀 더 많은 것들을 강조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의성 어태가 참 중요한 어떤 의사소통으로 강조가 되고 있죠.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자, 넘어갑니다. 1년에서 7부터 9행. 누군가 온몸을 가슴속부터 쩡 금가게 쓸 모진 소리. 결국 이 쩡이라는 것은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얼음장이나 굳은물질 따위가 갑자기 갈라질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쩡을 통해서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엇이 마음이 상처받는 거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연팔행. 이제 마지막입니다. 늑골에 정을 친다. 정이라는 것은요, 역시 사전적 의미로는 돌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늑골에 정을 친다. 상처가 생겼다. 상처가 크다. 이런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비유적이란 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비유적이란 말. 시에서는 가장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드러나지요.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모진 소리 우리가 저번에 그 수업 시간에 적었었죠? 갈래는 현대시고, 제재는 안 적어도 돼요. 갈래는 현대시고, 주제는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 이건 했습니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자, 이 시의 특징은 저번에 시의 특징도 우리가 적었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봐보세요. 적어져 있죠? 안 적어져 있어요? 그 친구는 그 시간에 잠시 어디 다른 나라 갔다 온 겁니다. 해외를 갔다 왔다든지 어디 우주를 갔다 왔다든지 그 시간에 꿈나라를 갔다 왔다든지 적으세요. 옆에 있는 친구 지금 적는 시간을 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옆에 있는 친구를 베끼십시오. 자, 시의 특징. 모진 소리가 마음에 상처 준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쿡쿡정, 의태, 의성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가지고 모진 소리에 상처받은 마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끝. 자, 시의 짜임은 1년, 2년도 적었죠? 눈으로만 봅니다. 모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1년, 2년.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함. 끝. 자, 제목의 의미. 자,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역시. 선생님이 저번에 그랬죠. 모질다라는 것은 독하다, 매섭다, 독하다. 결국 이 모진 소리라는 것은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하는 소리다. 끝. 자, 넘어갑니다. 이건 따뜻한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자,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요. 58쪽입니다. 58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58쪽입니다. 자, 다 폈나요? 여러분, 여기 PPT 보면 이거 파란색,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게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이게 저 혼자 수업했던 증거입니다. 마음이 아파. 제 마음이 쩡 합니다. 지금 마음이 쩡. 마음이 쿡쿡. 너무 힘들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원래 지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장난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58쪽과 59쪽으로 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모진 소리를 배웠던 거를 모진 소리라는 제재를 활용해가지고 여기 58은 따뜻한 말,
따뜻한 말이라는 시로 재구성한 거예요. 누가? 김지호라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니까. 근데 이 학생이 여기 말풍선 보이나요? 58쪽에 말풍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따뜻한 말을 제대로 해서 멋진 소리를 재구성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멋진 소리라는 그런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소리를 나는 따뜻한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모진 소리 우리가 모진 소리의 그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요거를 나를 패러디 해가지고 패러디 아니야 죄송해요 이거를 제재로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따뜻한 말을 재구성해서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0 몇 쪽입니까? 안 보여? 59쪽이네요. 59쪽에는 거울이라는 거울. 좀 특이하죠? 거울? 거울이 무슨 의미예요? 거울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PPT를 보여드리겠지만, 거울이란 것은, 여러분 하루에 거울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내 얼굴을 세수하고 보고, 또 어떨 때 보나, 뭐가 묻었나 보고, 양치할 때도 보고, 그렇지 않나요? 집에 자기 전에도 한번 보고 여드름 났나 안 났나 보고 근데 이걸 본다는 건 내가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울에서는 성찰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성한다, 성찰한다, 이렇게 반영한다. 영어로 치면 reflection, 이렇게 반영한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여학생을 볼게요. 여학생 보면은 이 여학생이 요렇게 써요. 말풍선 보니까 나는 모진 소리 여학생이죠. 그러면 목소리를 나는 모진 소리를 소설로 재구성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소설로 재구성한 거예요. 오호, 픽션. 우리가 선생님이 소나기 때 배웠었죠. T-I-O-N 이겁니다. F-I-C-T-I-O-N이에요. 이런 픽션으로 소설로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걸. 거울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내용도, 어떤 쿡쿡이라든지, 뭐, 쩡이라든지, 이런 의성어, 태어 이걸 가지고 제재로 쓰고요. 소재를 쓰고,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 4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학생이 다른 학생과 그런 어떤 모진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했던 것들을 반성하는 어떤 그런 걸 제재로 해서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들려드리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일단 여기 58쪽 이걸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한번 우리가 이해하도록 합시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따뜻한 말, 김지호. 따뜻한 말을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더라도, 내 귀를 향한 말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하다. 미소가 사르르 번진다.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활짝 꽃피게 했을 따뜻한 말. 나와 헤어져 초록빛 가득한 가로수 길에서 미소 지으며 내 따뜻한 말을 종종 떠올렸을, 내 따뜻한 말에 살며시 꽃 피웠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따뜻한 말, 가슴에 빛이 든다. 활짝 세상에 꽃이 핀다. 자, 여러분 잘 읽었습니까? 여기 보면 결국 따뜻한 말 들으면 가슴이 어때진다고요? 따뜻해진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따뜻한 말 들으면 가슴이 따뜻하고 미소가 번지고 그쵸? 누군가 몸을 꽃피게 활짝 꽃피게 했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따뜻한 말이 결국 가슴에 빛이 들고 활짝 세상에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진 소리와 대조적인 따뜻한 말을 사용하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쓴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핵심 정리를 그래도 적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거 시험범위잖아요. 그래서 적어야 되니까 지우고 교과서 58쪽 빈 공간에다가 이걸 적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갈래는 현대시고요. 현대시, 현대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옛날하고 또 애매하지만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무슨 옛날 시대 때 쓴 시가 아니라 현대로 넘어와서 문명이 발달한 음, 정기적으로 어떤 문명이 발달한 시기가 우리 현대라고 했잖아요. 1910년 넘어가서 뭐 일제강점기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언젠지 알죠? 넘어가서 뭐 6.25 전쟁 일어 터지고 난 다음에 나라가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현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재는 적지 마시고 주제는 여기 있죠? 이거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말은 나와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 이거 적으세요. 그 다음에 특징도 적어야 됩니다. 자, 좀 길죠? 일단 적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적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적어보세요. 자, 다 적었죠? 혹시 안 적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다음에 적기로 하고 제가 또 학교 가서 적는 시간 드릴게요. 아니 친구 걸 좀 옆에 있는 친구 거 좀 봐도 될 것 같고. 자, 주제는 따뜻한 말은 나와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 그 다음에 특징은 모든 소리를 모방하여 쓴 시다. 앞에 거 재구성했다. 그 다음에 사르르 활짝 같은 의태어를 사용했다. 알겠어요?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앞에는 의태어 의성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의태어를 사용해가지고 따뜻한 말 덕분에 마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재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재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해됐죠? 자, 옆에 짜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곳에 적어야 됩니다. 교과서에. 1년. 적으세요. 적으면서 들으세요. 따뜻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짐. 당연한 거죠. 따뜻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근데 또 안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시 속에서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이해해주세요. 목이 좀 아픕니다 지금. 데자부 같아요.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이걸 수업했는데 지금 또 다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오후 7시 11분이거든요. 제가 제가 분명히 이거 5시 40분쯤에 세팅해 놓고 녹화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해가 지금 져가지고 지금 저기 날아가는 새도 보이고 제 창가에 새가 보이네요. 어둑어둑합니다. 이어는 따뜻한 말은 나와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결국 이 학생이 따뜻한 말로써 재구성했잖아요. 우리도 항상 말들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겁니다. 따뜻하게 하면 좋겠죠? 항상 옆에 친구한테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will make it! 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자, 됐고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58쪽에 있는 시에 있는 무슨 수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이거 있잖아요. 이행 보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더라도 내 길을 향한 말이 아니더라도 저희 확대를 해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보면 확대가 어딨냐? 이건가? 이렇게 확대하면 더 보이죠?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막 물어봐요, 저에게. 선생님, 그래, 뭐니? 서리법이 무엇인가요? 선생님, 영탄법은 무엇이죠? 선생님, 풍이법은 무엇인가요? 영탄법하고 감탄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리법과 의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막 물어봅니다. 시에 쓰이는 다양한 수사법들이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요? 시니까요. 함축이니까요. 압축하니까요. 물론 이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이게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다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사법이 자주 쓰이니까 그건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사법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수사법을 A4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요 시험은요 이게 계속 수사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학교는 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또 안 나올 때쯤 하면 또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림 그리게 되네. 그림 그리기.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더라도 내 길을 향한 말이 아니더라도 선생님 너무 심심해서 저 혼자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더라도 말이 네 치킨 맛있어 치킨 아이고 나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워져 버린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이제 대구법이라고 해요. 나중에 수사법은 제가 따로 정리할게요. 자, 이건 넘어가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9쪽입니다. 여러분 이게 넘겨보면요. 59, 60일 좀 많아요. 듣는 시간도 이게 4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한테 제가 학교에 있었다 그러면 학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제 같이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지금 제가 현장에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중합시다. 거울, 조은서. 교실 앞에 다다르자 아이들 몇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웅성거리는 것을 보니 누군가 싸우는 모양이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미나와 얼굴이 달아오른 현우가 눈에 먼저 들어왔다. 그 주위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미나네 모드먼들이 보였다. 척 보니 드라마 제작 수행 과제 때문이었다. 미나는 대본 작가, 현우는 배우.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았다. 미나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이 장면을 빼자는 건데? 중요한 장면이라고. 나 이 장면은 연기하기 싫어. 뭐가 싫어? 지난번 대본 회의할 때 너 계속 딴짓만 하다가 애들이 뭐라고 하니까 화내면서 무슨 역이든 다 하겠다고 큰소리 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 너는 늘 너만 생각해. 참 이기적이다. 짜증나 정말. 미나는 현우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말을 내뱉었다. 미나의 말은 화살이 되고 만다. 현우에게 날카로운 화살이 꽂혔다. 현우의 얼굴이 하얘졌다. 내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다. 아, 아프다. 상대방을 핥히는 저 모진 소리. 왜지? 왜 이리 아플까? 애써 부정해본다. 나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뭐. 문득 미나의 말이 어딘가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저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자, 여기 잠깐 보면 앞에 여러분 있잖아요. 짜증나 정말. 이거 있죠. 짜증나. 정말 저도 짜증납니다. 아유, 뭐. 여러분한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진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짜증나 정말. 근데 그건 있겠죠. 내가 진짜 잘못했다면 나는 받아들일 것 같아. 내가 진짜 잘못했으면 모진 소리를 하더라도 짜증나 정말 그러면 그래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투가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진 소리 해야 되나 이기적이다라는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건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쿡쿡. 우리가 모진 소리 쿡쿡 쩡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또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자, 또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좀 길어요. 그래서 연속으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좀 정차리시고. 이거 들려드릴 때 사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보면은 다른 생각하고 나중에 뭐지? 뭔 얘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더랍니다. 근데 매번 그러진 않았어요. 내가 막 떠네. 매번 그러진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딴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딴 생각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도록 합시다. 자, 들려드릴게요. 지난주 비슷한 일로 골머리를 앓던 중이었다. 나와 함께 대본을 쓰기로 한 선미가 자신은 바쁜 일이 있다며 나에게 대본을 알아서 쓰라고 한 것이었다. 대본 내용과 관련한 아이디어 몇 개를 문자로 받기는 했지만 그것뿐이었다. 한숨을 쉬며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선미였다. 소희야, 대본 다 썼어?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지금까지 관심도 안 가졌으면서. 응. 왜? 그럼 나한테 파일 보내줘.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중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고 고칠 부분 알려줄게.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저번에 대본 같이 쓰자고 했을 때 너는 바쁘니까 나보고 알아서 다 쓰라고 했잖아.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같이 하겠다니까. 갑자기 왜 그래? 너 참 이기적이다. 여태 관심도 없었잖아.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온몸이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선미가 주춤하는 게 느껴졌다. 이때다 싶어 날카로운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몰아붙였다. 이제 와서 열심히 하는 척하지 마. 넌 여태 한 거 없잖아. 지금까지 내가 다 했다고. 짜증나. 나는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그냥 찍자니까. 씩씩거리며 말하는 미나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현우의 얼굴이 더 일그러지며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미나는 현우가 말이 없자 솔직히 너 여태껏 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럼 이거라도 열심히 하라고. 왜 쓸데없이 방해를 하려고 해? 라고 소리쳤다. 아무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미나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현우를 노려보다가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모든 분들은 현우 눈치를 보며 미나를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안다. 현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그래서일까 아까처럼 마음이 욱신거렸다. 왜? 단순한 동정 따위가 아니다. 양심이 나를 자꾸 찌른다. 너 참 이기적이다. 짜증나. 한 거 없잖아. 그제야 내가 내뱉었던 말이 하나둘 떠올랐다. 미나의 말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지만 내가 뱉은 말이었다. 그것도 모진 소리. 낯설지 않게 느낀 것은 그 때문이었다. 아, 다시 아프다. 이번에는 온몸이 쿡쿡 쑤신다. 그냥 듣기만 해도 이렇게 아픈데. 선미는 어땠을까? 답답하다. 혼란스럽다. 교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빠르게 걷는데 아이들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 숨을 곳이 필요했다. 학교에는 딱히 숨을 데가 없다. 겨우 화장실이다.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내 얼굴과 마주한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마음이 쩡 하고 무너진다. 쩡 하고 거울에 금이 간다. 조각난 얼굴 뒤로 선미의 얼굴이 겹쳤다. 착각일까? 선미의 얼굴이 점점 다가와 내 옆에서 멈췄다. 고개를 돌렸다. 내 옆에는 당황한 얼굴을 한 선미가 서 있었다. 진짜 선미였다. 나는 엉거주춤 서서 입을 뗐다. 마음속에 꾹 눌러 담았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미안해. 뭐가? 저번에 전화로 심한 말 했던 거. 진심은 아니었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막말을 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내 사과를 받아줄까? 우리는 침묵을 지켰다. 아니야.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내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내 심정이 이해되기도 했어. 힘들었을 텐데 너한테 너무 떠맡겨서 미안해. 잠시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순간 선미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모르게 풋 소리를 내며 같이 웃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업이 끝난 건 아니고 고생하셨으니까 어깨를 한번 돌리시도록 하시고 어깨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어깨를 한번 돌려보고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요. 쿡쿡이라든지 또 뭐 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재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멋진 소리를 제재로 해서 이 소설을 이렇게 소설로 재구성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구나. 아하.
이런 시로 주제를 다르게 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소설로 장르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재구성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항상, 어떤 작품 읽으면, 이건 이런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걸 시로 써보면 어떨까? 뭐, 갈래를 바꿔가지고요. 이걸 뭐, 연극으로, 뭐, 대본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아니죠? 영어를 항상 뭐 어른만 쓰라는 법 있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뭐. 도전을 안 해서 못 하는 것 같아요.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소설을 또 많이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케이스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유튜브로 뭐 나도 유튜브 선생님이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요즘 뭐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동화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하더라고 유튜브로 하는 거를. 그래서 내가 약간 좀 몇 번 살짝 제작해가지고 그냥 친구한테 들려줬더니 대박 날 것 같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생각 잠깐 하긴 했었는데 자, 나중에 학교 가면 한번 들려줘 볼게요. 여러분의 반응이 한번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도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정리를 안 하고 가면 여러분이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직업겠지만 적어봅니다.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갈래 현대 소설입니다. 글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류, sort, 종류. 그 다음에 주제는 모진 소리를 한 자신에 대한 반성이다. 오호. 특징! 많습니다. 1, 2, 3. 세 가지가 있죠? 시간을 이것도 역시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쓰도록 합니다. 쓰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적으셨나요? 안 적은 친구는 나중에 뭐 쉬는 시간에 친구 거를 같이 참조해서 쓰도록 합니다. 특징은 모진 소리를 재구성하였다. 그걸 재구성하여 쓴 소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인물, 배경,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재구성하였다. 그 다음에 현재, 과거, 현재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순행이라고 그랬죠? 역순행. 이거 반대된 말은 순행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역순행은 우리가 많이 봤죠? 동백꽃.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동백꽃. 동백꽃에서도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을 봤었고요. 기억이 나죠? 이건 1학기 때 배웠으니까
2학년 1학기 때 배웠으니까 기억이 나겠죠? 기억이 만약에 안 난다,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심각합니다. 하긴 뭐 저도 어제 어느 아침 일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긴 하다마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응? 어떤 나이에요 지금? 뭐든지 다 기억해야 할 나이 아니야. 스펀지로 머리를 싹싹싹 이렇게, 그건 아닌가? 사람마다 다르려나? 아무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자, 짜임, 짜임, 짜임. 요거 세 가지. 자, 보면은요, 이거는 그냥 적지 마세요. 제가 학습지로 나와줄 테니까, 알겠죠? 여러분 깜짝 놀랐죠? 이거 적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학습지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이해하세요. 현재, 이게 주인공이에요, 소희가. 오호?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미나가 현우에게, 너 짜증나!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왜 이렇게 셀프 PC야? 셀프 PC 맞나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해보는 거야. 아,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선미라는, 아니 선미가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봐서, 잠깐만, 소희, 선미, 이거 그건가? 저기 어디냐, 여러분 모를 거예요. 옛날에 갑자기 이름 생각. Nobody want you 뭐 하는 애 있었는데, 막 그 원더걸스. 원더걸스다. 원더걸스라고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원더걸스라고 있었어. 원더걸스라고 아주 태초에 원더걸스라는 게 있었는데, 막 국민 가수여가지고 막 Nobody want you 짝짝짝 이런 그 소희야 선민 것 같아. 선생님 기가 막히. 와, 나는 이거 추리력이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찾아보세요. 원더걸스라고 있습니다. 노래 괜찮아요. 요즘 뭐 또 메트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옛날 가수도 좋아할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선배에게 모진 소리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모진 한 일을 떠올랐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현재 소희가 선배에게 모진 소리 했던 것을 반성하고 선배에게 사과하는 거야. 아하, 지울게요. 너무 좀 어지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아하,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친구 모습을 통해서 내가 모진 소리를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목이 거울인 거예요. 거울. 선생님 거울이 뭐라겠어요? 거울이 얼굴을 비치는 게 있지만 이게 반성이란, 이거 반성, 반영하다, 반성, 반영, 성찰, 이런 뜻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로 치면 deflection, CTION. 스펠링이 좀 잘 안 보이죠? REFLECTION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플렉션, 이런 반성, 반영, 성찰을 가지고 있는 거울이다. 아하, 결론은 뭐예요? 모진소리라는 그 시를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울게요. 자, 요렇게 하도록 하고,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43분, 45분을 향하여 가고 있네요.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업이 50분이지만 사실 선생님이 저 말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시겠죠? 들어가실 때 이제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아마 50분이 다 안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50분 동안 수업을 하기도 힘들지는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45분 정도에서 끝내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마지막 시간이라니까 좀 그러네. 내일 3차시 마지막 모진소리 학습활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활동을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했네? 내가 수고했어. 여러분 내일 봐요.